우리 스스로가 돌아볼 그런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와 호스피스적 접근을 중심으로 3차 시에 걸쳐서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첫째는 주어진 삶을 어떻게 긍정할 것인가, 즉 삶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은 죽음 준비의 필요성, 즉 죽음 준비에 대한 교육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호스피스적 접근에서 호스피스 이해와, 또 마지막으로 연명 결정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삶을 긍정하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신명기 6장 5절에 우리가 보면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죽음을 대면했던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죽은 수감자의 옷 속에서 발견되어진 그런 기도문에 적혀 있는 내용인데요, 이 빅터 프랭클은 정통적인 그런 종교 의미와는 달리 해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고통이나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삶을 이제 긍정하라는 내용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살아있는 것은 고통이다라고 그래요. 근데 고통 가운데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또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고통이 해석이 될 때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고통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은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의미가 없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의미가 없다면 계속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요즘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예방과 치료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돌봄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돌봄 쪽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자기가 하는 일의 가치를 부여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어떤 분은 청소를 하면서도 나는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이 닦고 있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한 5, 6년 전에 돌봄 서비스를 진행했던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 한 분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 상계동 지역에 가면은요, 그 연립주택이 아마 있는 곳이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먼저 이사 오신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은, 이제 다른 가정은 식구들이 많아야 서너 명밖에 안 되는데, 이 가정은 아마 대가족이었던가 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서부터 아마 자녀들까지 있는 그런 가정이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가정이 거의 싸움이 그칠 날이 없다고 그래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싸우는 소리가 바깥에 들릴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 집안은 무슨 싸움닭 집안이다, 이런 정도로 이제 소문이 나 있었는데, 여기에 우리 요양보호사 한 분이 서비스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거기에 계신 할머니가 조금 우측이 불편해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서비스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많은 날 동안은 하지 않고 한 9개월 정도 진행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결국은 수원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아마 그 일을 그만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고 났는데 엄청난 소문이 났어요, 여기에. 그 소문을 저도 좀 들어서 압니다만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제가 이름은 잘 모르고 나이는 61세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가고 난 다음에 그런 무슨 천사가 왔다 갔느냐, 이런 또 소문이 났다고 그래요. 우리가 꼭 기억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 요양보호사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사나 돌봄 서비스 시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가치 있는 일,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치가 뭐냐는 거죠. 가치는 어찌 보면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생각을 구체화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인간 존재의 가장 중심에 있는 어떤 실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가치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특별히 우리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 죽음을 대면했던 사람이고 또 그런 가운데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는 그 세계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가치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창조 가치다. 즉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가치, 창조 가치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가치를 체험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조 가치도 중요하고 체험 가치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가치는 태도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태도 가치는 말 그대로 인간이 변화시킬 수 없는 운명에 대해서 어떤 의미 있는 태도를 갖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는 운명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갑자기 내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안 그러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 변화시킬 수 없는 이런 운명에 대해서도 내가 거기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그 상황은 부정적인 쪽에서 긍정적인 쪽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상황은 알고 보면 의미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의미라는 건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의 본능은 유전자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가치는 전통을 통해서 전달이 되지만 의미는 특이하게도 개인적인 발견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의미는 사람의 그 정신 속에서나 내면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일종의 자족적인 체제가 바로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건 우리가 어떤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의미를 찾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어떤 사람이요, 유명한 그런 고승한테 물었답니다. 인간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요, 고승은 전혀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란서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르트르는 인간의 삶은 그 자체가 규정되지 않은 그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로봇처럼 프로그램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도 아니고 동물과 같이 욕망의 구조에 따르는 그런 존재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의 그 또 다른 특성은 이런 무규정적인 삶을 규정해 나가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어떤 삶은 다른 사람, 즉 타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만들어 나간다고 그러는 거죠.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는 결정의 산물이다. 삶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과 결단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갈 그런 자유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삶의 근본적인 특징은 자유에 있는 거죠. 우리가 환경과
운명 위에 우리를 서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본원적인 자유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즉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것은 자신의 선택과 결단에 대한 그 책임을 제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책임져 줄 그런 타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에게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책임이 주어져 있는 반면에 또한 내 삶을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는 거죠. 책임이라는 것,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죠. 영어로 responsibility라고 하는데 이 response 앞에 이 부분 응답하다는 얘기죠. ability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즉 능력에 대한 응답이다. 이런 합성어죠. 그래서 능력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책임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60세가 될 때 이제 나도 어른이 됐구나라는 생각에 상당히 좀 의젓해졌습니다. 근데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위기의식이 나를 사로잡았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죽음이 가까운다는 그런 어떤 죽음의 공포, 이런 것들을 조금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죽음의 공포라고 그래요. 둘째는 부에 대한 집착이 있고 세 번째는 완벽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저는 조금 톨스토이의 소설에 좀 관심을 좀 가질 수 있었습니다. 톨스토이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소설이 뭡니까? 뭐 전쟁과 평화라든가 뭐 안나 카레네, 뭐 부활, 이런 것들이 있죠. 그 톨스토이 소설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이제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하나는 자기 성찰과 학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 성찰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자기에 대한 어떤 성찰을 얘기하죠. 학습이라는 부분은 물론 이제 지금은 학력의 시대라기보다 학습력의 시대다라는 얘기죠. 지금은 뭐 학위를 받는 것보다 우리가 서로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죠. 즉 이제는 양의 시대를 넘어서 질의 시대, 이제는 밸류의 시대, 가치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철학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성장에다 포인트를 맞춘다. 그럼 성장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라고 하면 성장에는 바로 기쁨이 따른다는 얘기를 톨스토이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부분이라기보다도 원래 톨스토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죽음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톨스토이는 백작 집안이었습니다. 영주의 집안이었죠. 그리고 16세 연하의 독일계 의사의 딸하고 결혼했습니다. 나름대로 뭐 부유하죠. 그리고 결혼 생활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톨스토이가 죽음에 대해서 고민과 굉장히 짜증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런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바라보는 삶, 죽음을 기억하는 만큼 현재가 더 풍요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현재로 느낄 수 있고 현재가 소중하고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밤까지 살라, 또 영원히 살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밤까지 살라는 것은 죽음을 기억하라는 얘기고 영원히 살라는 것은 충만된 시간을 채워진 시간, 이런 어떤 시간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변화하고 성장하고 시간의 흐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수용하면서 산다는 것. 시간은 모든 걸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주는 신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인간은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의 어떤 삶에서 나름대로 톨스토이가 이제 50대 후반에 가서 스스로 참회록을 씁니다. 나는 이렇게 잘못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좀 더 나은 삶, 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해서 톨스토이가 제가 기억에는 아마 82세에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까지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 바로 톨스토이입니다. 요즘엔 어때요? 성공을 갈망하는 사회에서 행복을 이제 추구하는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요즘 TV에 아마 잘 나오시는 우리 김영석 교수님 계시죠? 그분은 이제 60세라는 나이를 상당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60세가 되면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나이다. 철이 드는 나이라고 그래요. 하지만은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장이라고 그래요. 콩나물에 물을 주지 않으면 콩나물이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김영석 교수님한테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질문을 누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행복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고생하는 것이 행복이다. 즉 사랑에 있는 고생이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행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얘기했죠. 어떤 분은 행복은 따지고 보면 스스로 자기 정체성과 자기 인생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진정한 행복은 자기 만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한 그런 헌신적인 행동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행복은 어려움이나 실패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러한 역경을 잘 극복해낸 상태. 이게 행복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어떤 심리학자는 그렇습니다. 행복은 조절감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행복의 진열장에 이것저것 소중한 것들을 잘 전시해 놓는 것. 소중한 것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 이게 행복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결국 행복은 크기나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 번 작은 행복을 자주 느끼는 것이 더 행복해진다는 거죠. 사람은 관계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복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링컨 대통령이 있죠. 미국에. 그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스스로 결심한 만큼 행복해진다는 얘기를 해요. 철학자 니체는 행복도 훈련받아야 된다는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면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보편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기쁨을 느끼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느끼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저도 지금 80 넘으신 어르신들을 보면 예사로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마찬가지로 그 나이가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그 나이에 내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과연 에너지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스스로 많이 생각도 많이 해보기도 합니다. 결국은 성공적인 노화에서 마지막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노인이 돼도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 기쁨과 의미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산을 가지고 있죠. 요새 자산은 물적 자산, 인적 자산, 통상 이렇게 하는데 물적 자산, 인적 자산 외에 또 사회적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 자산은 첫째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받아야 되냐, 신뢰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내가 얼마나 규범을 잘 지키느냐는 부분.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어떤 네트워크이죠. 좋은 관계.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을 그때 쭉 조사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분들이 70년 후까지를 종단 조사를 해서 나온 그랜트 연구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베를런트 교수가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인간관계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48세 이전에 인간관계를 잘한 사람은 성공의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7가지 정도를 얘기해요. 그분들한테서 대개
한 5가지 이상을 잘 수행한 사람은 굉장히 노후가 행복하고 오래 살았는데 3가지 미만은 굉장히 불행하고 일찍 죽었더라는 거죠. 그 7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고통에 적응할 줄 아는 자세고요. 2번째가 안정적인 결혼이라고 합니다. 3번째가 교육이고요. 4번째가 금주, 5번째가 금연, 6번째가 적당한 체중, 7번째가 적당한 운동. 그냥 극히 평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5가지 이상을 일생 동안에 수행하신 분들은 굉장히 행복했다는 거죠. 그리고 3가지 미만은 굉장히 불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회적 자산에 바로 어떤 신뢰, 또 내가 그 규범을 잘 지키는 것, 또 사람과의 관계죠. 그 다음에가 이제 긍정심리 자산이 있습니다. 긍정심리 자산이라는 부분 자체는 내가 과연 행복한가, 내가 과연 행복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무언가에 내가 몰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만들 수 있는지, 창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의 긍정심리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자산은 우리가 영적 자산이라고 그러죠. 내가 정말 사랑을 받고 있는지, 누군가한테 사랑을 줄 수 있는지, 내가 나눌 수 있는지, 그런 얘기하죠. 나누지 못하는 것은 나눌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눔의 감동을 모르기 때문에 못 나눈다고 그래요. 사람의 영혼은 나눔의 감동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이런 나눔의 문제, 또 내가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실 이제 어떤 행복, 또 죽음, 삶, 의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차시 강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